안녕하십니까. 학종의 신입니다. 자, 오늘은 수백 가지 입시 전형이 있어요. 대학 입학 전형. 이게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고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이거 하고, 아무도 아이들한테 알려주지 않았어요. 뭐를요? 공부하는 방법, 공부하는 습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보통 수시, 정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시에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그 다음에 논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정시는요, 수능. 요거 하나입니다. 진짜일까요? 근데 왜 수백 가지 전형이라고 그럴 거예요? 나라에서는 간단하게 입시 전형을 정리했습니다 라고 발표를 하는데요. 대학에서는 이렇게 학생들을 뽑습니다. 우수한 학생을 뽑기 위해서 첫 번째는 교과로 뽑죠. 교과 100% 전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대로 학생부에서 내신 점수만 보고 학생들을 누가 더 우수한가 이렇게 보는 거죠. 어머니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1학년, 2학년, 3학년 때 가중치가 어떻게 되느냐, 학교별로 우수학교와 일반 학교가 서로 구분은 되느냐 많이 물어보십니다. 학생부 교과는 학생부 교과 100%일 경우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학교, 과학고의 4등급과 일반고의 4등급은 동일하게 취급되는 게 학생부 교과 100%입니다. 학년별은요, 1, 2, 3학년은 가중치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는 3, 3, 4, 어떤 학교는 2, 4, 4, 어떤 학교는 2, 3, 5, 학과별, 모집 단위별로 교과에서는 학년별 가중치를 만들어 줍니다. 자, 학종부 종합에서는요, 이렇게 학교나 학교별 가중치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반영되냐고요? 교수님이, 입학사정관이 학생부를 보고서 우리 학과에 조금 더 맞겠다, 우리 학교하고 우리 학과에서 공부하기가 적당한 아이다. 뭘로 보고 판단한다고요? 진로, 국문과에 적당한 아이인가, 컴퓨터공학에 적당한 아이인가, 이걸 보고 정하죠. 지필, 국문과에서 공부를 하려면 사회문화 탐구는 반드시 선택을 했느냐, 철학과에서 공부하려면 수학은 잘하느냐, 이런 거 기준으로 지필을 평가를 하고요. 당연히 수행과 지필이 같이 묻어갈 거고, 학생부에서 국문과에서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는 어떻게 하고, 세부능력 특기사항에서는 선생님들은 이 아이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그것도 부족하면 면접 5개를 가지고서 아이가 얼마나 우수한가를 평가를 합니다. 이게 학종이에요. 자, 논술은요, 논술 전형이죠. 그 다음에 수능은요, 수능 전형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섞여서 수백 가지 입시 전형이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교과는 어떻게 말하냐 하면은 교과 100% 전형이 있고요. 학생부 교과에 이렇게 학교별, 학년별 가중치를 두지 않는, 학년별 가중치를 두죠. 이렇게 학교의 가중치를 두지 않는 교과 전형의 성향이 51%. 자, 학생부 종합 성향이 49%면 교과 전형으로 분류를 합니다. 학종은요, 그러네요. 학생부 종합, 진로, 지필, 수행, 학생부 면접, 요런 성향으로 학생들을 뽑는 비중이 한 51%. 학생부 교과로. 근데요, 우리는 학생부 종합이지만 수학은 안 봐요. 근데요, 우리는 학생부 종합이지만 영어는 안 봐요. 이렇게 49%가 교과가 섞여 있으면 학생부 종합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거의 비중에 따라서 수많은 대학 입학 전형이 만들어질 겁니다. 모집 단위별로. 자, 논술은 뭘까요? 논술은요, 논술입니다. 논술. 근데 뭐가 들어가냐 하면은 논술은 최저가 들어갑니다. 최저가. 없는 것도 있어요. 최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논술이 최저가 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냥 수능으로 뽑아야 될 아이를 수시에서 미리 뽑아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지금 축소가 되고 있죠. 올해는 조금 덜 축소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정시 수능입니다. 이거는 그대로 국영수 4가만 보고 아이들을 뽑겠다. 이렇게 되죠. 국영수 4가 중에서도 국문과는 국어의 가중치를 넣을 거고요. 경영학과는 수학의 가중치를 넣을 거고요. 그리고 생명공학과는 화학을 선택하지 않으면 지원을 못할 거고요. 이런 거에서 수많은 전형들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학생부 교과, 학종, 수능, 논술, 수능 이렇게 나뉘고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진로, 지필, 수행, 학생부, 면접, 그리고 수능. 수능은 뭘까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축척이 된 결과가 수능입니다. 아, 이렇게 지필이 중요하고 진로, 수행, 학생부, 면접이 다 중요하구나. 자, 현재 내가요 중학생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내신이 그럭저럭 마음에 들어요. 조금만 더 올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떡할까요? 학생부 교과 가능하죠. 학생부 종합 가능합니다. 논술은요, 조금 놔두고요. 가능해요. 이것도. 수능은, 이거 포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9번의 기회를 모두 살리는 겁니다. 내신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과보다는 학생부 종합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교과는 1, 2, 3학년을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학생부 종합은요. 1학년 때 예를 들어서 7등급, 2학년 때 5등급, 3학년 때 2등급이에요. 이런 친구가 있고요. 또 한 친구는 1학년 때 2등급, 2학년 때 5등급, 3학년 때 7등급입니다. 누가 공부를 잘했을까요? 당연히 교수님은 7, 5, 2를 선택을 할 거고요. 그리고 학생의 현재 상태, 앞으로 이 학생이 현재 우수한가 안 우수한가의 기준은 뭘까요? 3학년 성적이 주로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때 실패를 한 학생들도 내신에서 3학년 때 이렇게 현재 나는 이렇게 우수합니다 라고 주장을 할 수 있으면 학생부 종합에서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제도가 없었으면 4등급 이하 학생들 인서울 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1학년 끝나면 다 자퇴해야죠.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이게 학생부 종합입니다. 내신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에서 3학년 성적을 최대한 올리게 되면 현재 난 이렇게 똑똑합니다 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수능은요. 내신도 하고 수능 당연히 한번 봐야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 그 다음에 논술, 수능해서 여기도 9번의 기회를 다 살려야 됩니다. 내신이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떡할까요? 교과는 지원하기 어렵겠죠. 학생부 종합은요. 3학년 성적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전형에다가 잘 선택을 해서 집어넣으면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논술은요. 논술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단 이런 친구들은 수능에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겠죠. 수능은 이렇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최저가 있다 그러면 논술은 거의 수능 전형하고 똑같아집니다. 수능에서 논술에서 논술 점수로 당락이 좌우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이 최저에서 당락이 결정이 되고요. 논술에서 합격한 아이들 중에도 상당 부분은 수능으로 넘어가겠죠. 수능 시험을 잘 봤으니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정시에 가까운 전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논술은 특목고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런 얘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섞습니다. 어떻게 섞어요? 학생부 교과 몇 프로, 학생부 종합 몇 프로에서 교과 전형에서 르네상스 전형, KU 전형, 어쩌고 전형 다다닥 나오고요. 학종에서는 학종의 성향, 자 여기서 우리는 진로랑 지필, 그 다음에 학생부까지만 봅니다. 이런 전형이 있을 거고요. 다 보고요. 면접을 안 봐요. 이런 전형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다 보고 면접까지 봅니다. 이런 전형도 있을 거고요. 일부 전형은 학생부 종합에서 내신 안 봅니다. 진로 안 봐요. 아무것도 안 봅니다. 안 보고요. 학생부에 나와 있는 것만 봅니다. 면접도 없어요. 자, 내신 없이 학생부만 뽑는 전형도 일부 있습니다. 학종에. 자, 논술은요. 이렇게 되고 수능은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입시 전형에 대한 설명이고요. 수백 가지가 있죠. 아무리 강조해도 이 입시 전형에서는 지필을 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필도 중요하고 진로, 학생부, 수행, 면접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지필 공부를 우리는 열심히만 해라, 열심히만 해라, 밤새라 이렇게만 얘기를 해줘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해, 사고, 정리, 암기, 문제 해결. 자, 지금은요 시험이 이렇게 나오죠. 이해, 사고, 개념 중심으로 나옵니다. 선생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공부하면 돼요? 자, 이해를 하세요, 생각을 하세요, 개념 중심으로 공부를 하세요. 시험 문제는요 이렇게 섞어서 낼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공부할까요? 우리는요 이건 어딘가 들었어요. 학원에서 듣던, 인강에서 듣던, 학교에서 듣던. 들었다고 치고요. 정리된 거 보고 암기해서 문제 풀고, 정리된 거 보고 암기해서 문제 풀고, 틀린 문제는 안 봐요. 자, 그래서 아이한테 부릅니다. 불러서, 자, 넌 어떻게 공부하니? 저요. 이걸 했다고 치고요. 정리된 거 보고 암기해서 문제 풀고요. 시험은 어떻게 나오는데? 이해사고 개념 중심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밤을 새서 공부해도 일정 수준이 딱 되면, 70점 정도가 되면 더 이상 올라가지가 않아요. 여기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아이들한테
여기를 어떻게 공부하는지 반드시 어머님들께서 알려줘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잘 설명을 듣고 100% 이해 못하죠. 잘 설명을 듣고 정리암기 문제풀이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 그러면 빨리 공부 방법을 바꿔줘야 됩니다. 공부 습관은요. 1등급 학생이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하면 되죠. 1등급 학생이 가는 학원, 1등급 학생이 쓰는 교재 얘는 어떻게 공부할까 봐서 그대로 시키면 되겠죠. 아닙니다. 습관을 잡아줘요. 우리는 습관을 몰라요. 1등급 학생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자, 예를 들면 3등급 학생입니다. 나는 TV 게임이 하고 싶어서 하고 싶은데 하고 친구가 부르는데 공부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꼭 참고 공부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는다. 자, 2등급 학생은요. 똑같은 환경에서 TV 게임이 하고 싶고 친구가 부르는데 꼭 참고 이 친구는 집중해서 마친다. 자, 한 친구는 꼭 참고 했어요. 근데 집중하기는 좀 힘들다. 딴 친구는 어떨까요? 똑같지 뭐. 물어봅니다. 아이한테. 딴 애들은 어떻게 공부할까? 똑같을 거지 뭐. 똑같아요. 진짜요? 2등급 학생이 공부하는 것들은 어떻게 공부하냐면 꼭 참고 집중해서 마친다. 한 친구는 집중하기 어렵다. 한 친구는 집중해서 마친다. 요 작은 차이가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한 학기, 1년, 2년이 딱 거치면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간극이 벌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3등급만 하는 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요,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하면 2등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근데 2등급 학생은요, 이미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2등급 학생이 가는 학원이나 선생님이나 교재를 살펴볼 게 아니고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습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딱 서 있으면 성적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누군가 알려줬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들께서는 이해, 사고, 개념 중심으로 공부하는 방법들, 실제로 1등급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수십 가지 항목에 나눠서 아이들을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시를 해줬으면 좋고요. 그러한 것들을 세부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것들은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백 가지 대학 입시 전형, 교과, 학종, 논술, 수능이 섞여서 나온다. 어떻게 해요? 학교별 학년, 가중치, 진로, 지필, 수행, 학생부, 면접, 수능. 그 다음에 수능에서도 수능 더하기 면접, 수능 더하기 학생부. 이런 것들을 섞어서 하고요. 결론은요. 우리 아이들은 진로, 지필, 수행, 학생부, 면접. 이거를 치열하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공부한다고요? 이렇게 공부 방법과 공부 동기를 이해, 사고, 개념 중심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알려주고요. 공부 습관은 실제로 1등급 학생들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를 알려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얘기는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